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새로운 지역의 역사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인도의 역사입니다. 인도가요,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도에 대해서 아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여쭤보면, 기껏해야 간디, 이 카레, 또 뭐 있냐, 카스트 제도, 이 정도. 끝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스만 투르크를 한 이유도 뭐냐면 이제 그 서양 위주로 세계사가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정말 세계사의 큰 한 획을 그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평가절하돼 버리고 무시당하고, 인도가 이게요, 이제 인도 아대륙이라고 하거든요. 아대륙은 아가 아니라 이것이 버금하다 아자예요. 거의 비슷하다 아자. 인도 대륙이 아니라 인도 아대륙. 그러니까 인도는 거의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 같은 대륙급이다. 대륙은 아니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면적은요, 그러니까 인도 아대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우리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할까? 몰디브 다 포함하는 게 인도 아대륙인데 유럽보다 커요. 이게 다 합치면은. 근데 그걸 왜, 제 입장에서는 유럽보다 큰데 왜 대륙으로 안 하고 아대륙을 하냐? 왜냐면 세계사가 유럽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인구가 얼마냐면 인도 포함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17억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 동네 살아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파키스탄만 인구 2억 명이에요. 방글라데시 인구 1억 5천만 명. 인도 13억이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 이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도,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레 대표적으로. 카레는 요리가 아니에요. 인도 가면 카레 없어요. 저 또 나름대로 또 인도 준 전문가 아닙니까? 인도 여행 굉장히 많이 갔다 왔거든요. 누비고 다녔어, 인도를. 하여간 인도 가서 카레 달라고 하면은요, 무슨 카레? 카레는 일단 카레가 아니라 커리죠. 커리는 음식을, 인도 요리를 만들 때 쓰는 향신료와 이 소스를 통칭하는 게 커리예요. 우리가 이제 부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3분 카레 같이. 그건 마살라라고 불러요, 그건요. 반죽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요. 커리는 보통 이렇게 보면 되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치고로 치면 고추장, 된장, 막장, 간장, 소금 등등등. 이걸 통틀어서 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밥이에요, 밥. 그래서 인도 식당 가가지고 카레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랑 똑같다는 거니까 밥 주세요. 황당한 거죠. 거기서는 무슨 밥을 드릴까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차차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커리는 요리가 아니라 향신료와 소스를 퉁쳐서 우리가 고추장, 된장, 간장, 막장, 소금을 다 양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거를 커리라고 하고, 우리가 부어 먹는 거는 마살라라고 불러요. 여기 딱 일본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영국과 일본 때문이에요. 편의상 영국 해군도 이 배에서 음식이 부패가 잘 되니까 그 부패를 약간 방지하고, 부패된 것도 대충 먹기 위해 가지고 인도 마살라를 비벼 먹었거든요, 빵에다가. 근데 그걸 이제 커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해군이. 근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서구화를 할 때 영국 해군 카피했거든요, 일본 해군이. 당연히 영국 해군이 먹던 커리를 먹었겠죠. 먹었어요, 실제로. 일본 해군도. 그래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카레의 날이에요. 그날은 이 배급으로, 급식으로 카레 나와요. 그 전통 이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발음도 커리인데 커리가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카레라고 하고, 영국은 빵 찍어 먹는데 우리는 빵 안 먹는다 됐어. 밥이랑 비벼 먹는다 됐어.
해서 일본에서 탄생한 것이 카레 라이스거든요.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하여간 이 어마무시한 인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교, 또 인도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불교, 힌두교, 이 어마무시한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오늘부터 인도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는요, 오스만 투르크와 같이 한때 남아시아를 호령했던 대제국들의 시리즈였습니다. 엄청나게 선진, 발달된 문명이었어요. 특히 건축 짱, 타지마할이죠. 인도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타지마할. 대규모 건축. 그가 이제 인도의 마지막 제국이었던 무굴 제국이 만든 건축물이거든요. 자, 이 인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는 이제 인도는요, 우리가 인디아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 번도 자기네 나라를 인디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자, 먼저 명칭 정리부터 해볼게요. 뭔 소리야? 인디아를 인디아 사람들이 인디아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인디아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이전에는 부른 적이 없어요. 명칭 정리할게요. 자, 인도 대륙을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삼각형으로 밑으로 쭉 뻗쳐 있죠.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 대륙은 아시아와 단절돼 있어요. 뭐로? 히말라야 산맥으로. 거의 섬이에요, 섬. 그래가지고 인도 대륙은 나머지 아시아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의 단절돼서 살아왔어요. 따로. 인도만의 그 문명을 키워왔어요. 자, 이 히말라야에서 눈이 녹으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동서로 강이 하나씩 큰 강이 생깁니다. 서쪽으로, 왼쪽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인더스강.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 겐지스강. 보이시나요? 양대강. 맨 위에는 히말라야 산맥, 왼쪽으로는 인더스강, 오른쪽으로는 겐지스강. 솔직히 말해서 겐지스강은 굉장히 그 물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면 원래 히말라야 이 맑고 순수한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인데 지금은 뭐 물이 돌고래도 못 산다고 하죠. 어쨌든 요 두 강 중에서 일단 인더스 강부터 얘기해 볼게요. 맞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거기서 발전을 했어요. 요것 때문에 파키스탄이 굉장히 지금도 프라이드 뿜뿜이라니까요. 지금 인더스 강은요, 현재 파키스탄을 흐르고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원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도 원래 인도 한 나라였어요. 나중에 종교 때문에 갈라지고 독립을 하는데, 이 인더스 강이 파키스탄을 흐르다 보니까 지금 파키스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키스탄과 인도는 원수인 걸 아시죠? 찢어지게 원수요. 아유, 무식한 인도 애들 말이야. 인더스 문명은 어디서 발전했다고? 인도가 아니라 우리 파키스탄에서 발전했어. 빼박켄트 증거가 여기 있잖아. 인더스 강이 어느 땅을 흘러? 인도를 흐르나? 인도를 흘러? 아니지. 우리 땅 파키스탄을 흐른다고. 요거는 나중에 근현대사 할 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인더스로 와봅시다. 이 인더스강 하류 지역을 그 지명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신두라고 불렀어요. 인더스강 하류 지역 이름이 신두. 요거를 바로 이 왼쪽으로 옆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페르시아와 인더스 문명이 이제 교역을 했겠죠. 물건 팔고 하면서. 그럼 당연히 페르시아 사람들도 신두라는 지역을 발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란,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인들이 S 발음을 못해. S 발음을요. 그걸 H 발음으로 해요. 하다 보니까 신두가 힌두가 됐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지역을요. 힌두. 근데 페르시아와 또 옆에 있는 조금 더 서쪽에 있는 그리스가 또 교역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리스가 H 발음을 못해요. 힌두가 인두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유럽인들이요. 유럽인들이 그 지명을 지을 때 어떤 국가나 큰 땅 뒤에는 A를 붙여요. 아. 그래서 아메리고가 발견한 땅이라고 해서 뒤에 아 붙여가지고 아메리카가 된 거고, 아프리카도 뒤에 아가 붙어가지고 아프리카가 된 거예요. 인두란 땅 지명을 또 지그들 마음대로 유럽인들이 땅이니까 A를 붙여버린 거예요. 딱. 인도아, 인디아. 그래서 인디아가 탄생한 거예요. 인디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예전에 개그맨 김영철 씨가 인도는 몇 시야? 인도는 지금 인도네시아라는 개그를 쳤던 적도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무슨 관계인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궁금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저 썬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니까요. 전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왜 인도네시아냐면, 나중에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식민지를 착취하던 그런 영국의 나쁜 회사였죠.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지금의 인도네시아, 여기를 이제 꿀꺽 잡아 드셔야 되는데, 자기네들 편의상 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네가 어딘지. 그래서 인도 부근에 있는 섬들이다. 이름을 또 약간 쿨하게 짓고 싶었나 봐, 이 영국 애들이요. 야, 일로 와봐. 그리스어 사전 펼쳐봐, 그리스어. 그리스어 사전에서 섬, 아일랜드가 뭐야? 잠깐만요. 50페이지 세트 줄. 그리스어로 섬이 네소스라고 하네요. 있네, 폼나네. 자, 여기 우리 이 섬 말이야. 자카르타가 나중에 있고 한 이 섬. 인도 부근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인도 네소스. 조금 더 우리 영어식으로 바꿔서 인도네시아로 하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가까워요. 그 영국인들 관점에서 봤을 땐 정말 인도 옆에 있는 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된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걸 여러분들. 네.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인도는 지금 현재 인도는 지금의 인도로 한 나라로 통일된 적이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이 큰 땅덩어리에 원 네이션이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도사 하면서 다룰 뭐 무굴 제국, 굽타 제국 등등등등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막 500개의 나라로 쪼개진 적도 있었어요. 인도 대륙 안에서. 그렇겠죠? 조그만 나라들. 이러다가 1858년,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국이 대충 식민지를 하다가 이 인도 대륙을요, 1858년 그 무렵에 세포의 항쟁이라고 발생을 해요. 얘기했을 거야.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때 영국이요, 간접 통치를 했어요. 지금의 인도 땅을. 근데 10몇 억을, 당시 이제 영국 인구가 한 2,500만 명이 됐거든요. 10몇 억을 2,500만 명이 통치를 하기엔 너무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현지에서 용병을 구해서 썼어. 영국이요. 인도 사람들을 영국 편에 서가지고 너희들 영국 용병 할 수 있지? Yes, sir! 인도인들을 뽑아가지고 영국 군대를 만들었어. 그걸 세포이 군대라고 하는데, 세포이는 세포가 아파, 세포도 아파가 아니라 인도 말로 이게 농민, 평민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그냥 영국 군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세포이들이요, 영국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 그 당시 영국에서 개발한 최신형 탄환 화약, 종이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화약을 보급을 해줬는데, 비에 젖지 말라고 여기다가 소기름, 돼지기름을 바른 거예요, 종이에다가. 근데 아시다시피 힌두교에서는 소 안 먹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당시 이제 인도에도 여러분 이슬람교들 많아요. 힌두교는 당연히 많고, 그 세포의 병사들이, 야, 이게 무슨 기름 맛이 난다, 야, 이거 무슨 기름이냐? 돼지기름? 소기름? 내가 뭐 먹을 거야? 야, 영국, 이거 다른 걸로 바꿔줘. 우리 돼지기름 먹고, 우리가 돼지기름 먹었다. 아이고, 소기름 먹었다. 신이 있어, 죄송합니다. 영국은
웃기지 말고 소기름이고 돼지기름이고 빨리 총 쏴! 이러다가 세포이들이 항쟁을 일으켜요. 반란을. 그게 세포이 항쟁이거든요. 영국이 가까스로 진압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이 이때부터는 직접 통치하겠다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굴 제국, 당시가 이제 무굴 제국이라고 약간 허수아비 인도 정권이었는데 그걸 멸망을 시켜버리고 아예 그냥 영국령 인도라고 명칭을 바꿔버려요. 그게 1858년도거든요. 그때 영국이 직접 통치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 동네가 공식적으로 인디아라고 불립니다. 영국 식민지 인디아. 1858년도에 처음으로 인디아라는 이름이 붙어요. 무굴 제국이 컸긴 컸지만 인도 대륙을 전체를 다 먹었던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수백 개의 조그만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도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발견됐다는 말도 참 웃긴다. 인도에 지금 발견된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금 인도에 현재 780개예요. 현재도 지금도 780개. 거기서 그 780개의 언어 가운데서 인도어, 그러니까 공용어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이 쓰는 인도어라고 인정받은 게 22개예요. 그 가운데서 공용어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쓰는 인도 정부에서 쓰는 공용어는 2개입니다. 힌두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그래서 같은 인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북부 지방에서 남부 지방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다른 동네 가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다른 언어라니까요. 인도. 인디아. 저 인도 가면 술 못 먹어서 저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인도 사람도 술 많이 먹어요. 힌두교는 술 먹어도 돼요. 인도에서 만드는 위스키 있거든요. 최고의 최고. 거기다가 인도 맥주랑 이렇게 섞어서 마시면 어우. 자, 어쨌든 간에 그 인도 참 태어나가지고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개별 여행은 전 정말 비추합니다. 정말 인도는 위험해요. 그래서 인도를 나중에 혹시 뭐 가실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패키지로 떠나세요. 뭐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 이런 건 개별 여행 가세요. 개별 여행 가지만 인도는요. 떼거지로 가셔야 돼요. 움직일 때도. 혼자 가면 남자인 저도 위험해요. 인도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는 걸로. 자, 인도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더스 문명부터 들어가 봅시다. 인도 하면 또 인더스 문명이죠. 4대 문명이잖아요. 어디예요? 시작. 왜 갑자기 방송 끄세요?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중국, 그 다음에 나일강 문명,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문명, 지금의 파키스탄이죠. 4대 문명. 자, 제가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도는요,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가지고 대륙으로부터 고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나머지 지역과 교류가 거의 없었어. 왜? 히말라야 산맥 넘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유일하게 인도 대륙과 나머지 아시아 지역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 거의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면요. 지금 지도 펼치시면 나오는데 지금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카이바르 계곡이라고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 카이바르 계곡이라고 보면 정말 좁은 통로야. 협곡이 협곡. 그게 거의 유일한 통로였어요. 예전에 비행기 없고 그냥 말 타고 사람이 다녔을 때는요. 나머지는 히말라야 산맥인데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K2 넘어오시겠습니까? 카이바르 요 계곡을 통해 가지고 유일하게 인도 대륙과 나머지 대륙이 왔다 갔다 소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인도로 침공을 해 들어오죠. 그 이슬람 세력도 요 카이바르 계곡을 통해서 인도로 들어옵니다. 자, 그 이전에 인더스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기원전 2500년으로 가봅시다. 인더스 문명은 상당히 발달된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큰 건축물이 없어요. 이집트 하면 뭡니까? 피라미드죠. 와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예요? 검색을 해보십시오. 지구라트라고 해서 검색해봐요.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그 지구 아니에요. 지금 뭐 개발되는 뭐 주택공사 지구?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신전이거든요. 어마무시한 크기의 신전이에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의 피라미드급이에요. 이거. 근데 왜 인더스 문명에는 없어요? 네. 인더스 문명은 대규모 건축물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덜 떨어지는 문명이에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보다 조금 더 현대 사회와 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발달된 거대한 도시와 공동주택,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도 파키스탄에 있는 도시거든요. 모헨조다로라는 지역이에요. 모헨조다로에 가면 지금도 인더스 문명의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엄청나요. 일단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햇볕에 말렸다고 하면 여기 인더스 문명은요 불에 구웠어요. 도자기 같이.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도자기로 만든 그 단단한 구조물이요. 그리고 엄청나게 넓고 복잡한 하수시설까지 다 도시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유적이요. 이 하수구 시스템, 도시의 하수구 시스템을 기원전 2500년 전에 만들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했대, 사람들이. 동네마다 목욕탕 사우나들이 있었어요. 진짜?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글자, 쐐기 문자라고 하잖아요. 진흙판에 꼭꼭꼭꼭꼭꼭 나무 짝대기를 눌러서 만든 거. 다 해독됐어요. 그리고 이집트 상형 문자. 다 해독됐어요. 예전에 한번 그 프랑스 편에 말씀드렸을걸요. 나폴레옹이 로제타 석이라는 돌을 갖고 가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해독을 했다고.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그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문자는 다 해석이 된 상태인데 현재 인더스 문명의 그런 글자는 아직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글자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인더스 문명 당시에 그 상인들이 썼던 도장이거든요. 도장, 꾹꾹 찍는 도장. 도장이 막 복잡한 글자들 써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누구 도장이고 누구누구 무슨 주식회사고 뭐 이거. 해석이 안 돼 아직까지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방송 많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꿈을 인더스 문명 고대 문자 해석 어때요? 어쨌든 그래서 글자가 해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당시 나라가 구성이 됐고 뭐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모릅니다.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렇겠지요. 히말라야에서 눈 내리는 녹은 눈 그 얼마나 그 물이 깨끗하고 좋았겠습니까? 인더스강으로 흘러내려오는 물 정말 농사 잘 지었습니다. 그건 겐지스강 쪽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동쪽으로 흐르는 겐지스강이요. 그건 나중에 그쪽 갔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인더스 문명이 이렇게 정말 목욕탕, 사우나 시설, 하수 시스템, 불로 구운 벽돌로 문명을 이루고 있을 때 누군가 내려옵니다! 누가? 북쪽에서 누군가 내려옵니다! 기원전 약 1500년경 북쪽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바르 계곡을 통해 가지고 누가 밀려 내려와요. 아리아인이 침입을 해요. 아리아가 아니라 아리아인이라고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고대 인도어죠. 고귀한 자, 품격 있는 자란 말인데 그래요. 여러분 추측하시는 것 같이 이 아리아인들은 백인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백인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인더스 문명 그 주민들은요, 백인이 아니에요. 원래 남아시아에 있었던 그냥 아시아계 주민들이에요. 아리아인들, 백인들이 이 카이바르 계곡을 통해서 우르르 남쪽으로 밀려온 거예요. 대략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백인들로 추정이 되거든요. 내려와. 유목민족들이에요. 아리아 민족들이요. 치고 들어오면서 원래 살고 있던 이 인도 원주민들은 남쪽으로 더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인도 여행 가실 때 남인도에 가면요.
이건 객관적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남인도 가면은 인도인 사람들이 좀 키도 더 작고 더 왜소하고 얼굴도 약간 아시아인들과 비슷해요. 그런 반면에 북인도, 그 수도가 있는 뉴델리라든지 이렇게 북인도에 가면은 얼굴만 시커멓지 유럽인들과 거의 비슷한 용모를 갖고 있어요. 왜냐? 아리아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손이기 때문에. 기원전 1500년경 북쪽에서 아리아인, 나중에 자기들이 붙인 거예요. 자기 선조들, 야 인도 땅에 들어온 우리 선조들 이름 좀 뭐 폼나는 거 없냐? 글쎄요, 뭐 산스크리트어로 보니까 고귀한 자, 품격 있는 자가 아리아라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 아리아라고 할까요? 좋아, 콜. 우리 선조들은 아리아인이다. 그래서 아리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고 나중에 내려와요. 이 아리아인들이요, 그 남쪽으로 내려올 때 중앙아시아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치고 내려와요. 동쪽으로 내려온 애들은 지금 인도 땅으로 들어갔고, 서쪽으로 내려온 애들은 인도 바로 서쪽에 있는 나라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란이란 나라 자체가 아이란이잖아요, 영어로. 아이란. 이란도 그 뜻이 뭐냐면 아리아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려와요. 유목민족이었어요, 아리아인들은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말 타고 다니면서 유목민족이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단점은 뭐냐? 겨울엔 먹을 게 없잖아요. 뭐 평상시에는 뭐 풀 키우고 양 잡아먹고 이러다가, 그래서 슬슬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남쪽에 있는 원래 인더스 문명을 키웠던 원주민들은 농사 짓고 살던 농민들이었어요. 겨울철에 막 약탈하기 시작한 거죠.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면 가서 약탈해서 배부르다. 또 있다가 배고프면 또 가서 약탈하고. 북쪽에서. 그래서 서서히 아리아인들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 동네 이제 약탈 다 끝났으니까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자. 네! 서서히 이제 원래 있던 인도 원주민들을 북쪽에서 내려온 백인들, 아리아인들이 점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복을요. 자, 이 모든 식민지들이 다 그런 것과 같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누는 거, 쉽게 피지배계급을 컨트롤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계급 만들면 돼요. 계급. 계급.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야, 우리 계급 만들자. 계급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위에 짱, 저기 원래 있던 원주민들 짱, 안짱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계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든 계급이 바로 바르나라는 계급이에요. 바르나?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맨날 들어봤을걸요? 바르나가 바로 카스트예요. 카스트 제도요? 카스트라고 하지 왜 바르나라고 합니까? 원래 인도 말로는 바르나예요. 근데 카스트는요, 이게 포르투갈 말이거든요. 나중에 유럽인들이 붙인 거예요. 이 포르투갈 말로 카스트가 무슨 뭐 씨족, 집단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도인들은 카스트라고 안 하고 바르나라고 하는데, 바르나가 이제 그 컬러, 색깔이거든요. 색깔. 그러니까 색깔별로 계급 나누자. 원주민들을 장악했던 그 아리아인들이 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 그럼 모여봐봐. 우리 아리아인들. 우리 그러면 이 계급 바르나, 나중에 포르투갈 애들이 카스트라고 부르는 이 바르나, 어떻게 우리가 이게 정할까? 앉아봐봐. 일단 제일 높은 거는 브라만. 저기 신께 제사 지내는 그 사제 브라만이 넘버원 최고로 하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정치하는 정치인들,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그 밑에 단계 크샤트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상인들, 장사하는 상인들, 바이샤라고 하자. 그러면 노비들은 뭐라고 해? 노비들은 수드라라고 하자. 해서 요때 아리아인들이 원주민들을 정복하면서 만든 4개의 계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예요. 맨 위가 종교 제사를 지내는 사제, 브라만. 그 밑이 바로 정치하는 정치인들, 크샤트리아. 그 밑에가 바로 장사하는 상인들, 바이샤. 그리고 그 완전 밑에 수드라, 노비들. 그 밑에 뭐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4개에도 끼지도 못하는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고 있어요.
불가촉. 뭐냐? 손대면 안 돼. 손도 못 대는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 카스트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해가지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들만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 요거는 정말 참 무슨 전통이 아니라 이런 전통은 좀 고쳐야 되는데, 손만 닿아도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도 가이드랑 같이 간다 어디 여행을. 근데 불가촉 천민이랑 손 딱 닿죠? 까무러쳐요. 손 씻어야 된다고 하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여간 요런 시스템이 이때부터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되고, 요렇게 슬슬 사회 계층이 요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아리아인들도 인도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인도인들에게 농사 배워요.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농사 짓고 사는 거. 야, 이사 안 가니까 좋지, 그렇지. 이사는 영구 이사 이제 그런 거 저는 안 해도 너무 좋아요, 아빠.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리아인들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서로 모르는 애들끼리 우르르 내려왔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 번에 내려온 것도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 내려와요. 그러니까 같은 아리아인이라고 해도 서로 몰라. 완전 남남이에요, 다. 근데 슬슬 아리아인들이 이제 인도 북부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부족들끼리 이제 뭉치겠죠. 뭉쳐가지고 한 16개의 중소국가로 크게 좀 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카스트 제도, 계급이 강화가 되는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